잘 쉬셨죠? 네, 이제 공동신청 보도록 하죠. 등기신청은 공동이 원칙이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둘이 가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세분할 것은 공동신청할 때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을 잘 해놔야지만 다음 주에 수업 나갈 때 편합니다. 밑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는데 절차법이란 것이 등기법이에요. 읽어보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며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다. 나와 있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할 때 절차법이란 법에서 권리자의 개념은 누가 권리자가 되고 이익 보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 불이익 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 따지는 기준이 이제 절차법이란 법률은 등기법이고 실체법은 민법인데 절차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아마 표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중간에. 이제 절차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등기를 통해서 이익 보는 자, 다른 말로 권리를 얻은 자 입장은 등기 권리자 입장이 되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 잃은 자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몇 개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하더라.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 취득하겠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 개념이고요. 매매랑 정반대 입장이 지금 팔았지만 다시 사오겠다고 환매특약 맺을 수가 있는데 환매특약 맺은 경우는 입장이 뒤집어지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할 때 밑에 나올 때는 용의물권하고 임차권 나온 게 있을 텐데 하나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처음 설정 등기하더라. 설정한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처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권리자 입장은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요거는 공식이에요.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이제 말바꿔치기예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상권 설정할 때는 지상권자 권리자가 되므로 말바꿔치기 넘어가지 마시고. 근데 설정할 때와 또 반대 입장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가 있더라요. 그럼 태어나는 거와 말소 서로 입장이 반대 관계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분석할 때 의무자 분석이 더 중요한데 의무자가 누구냐 가지고 다음 주 수업을 나가야 돼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하더라. 의무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저당권 말소할 때는 말바꿔치기예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왜 가다 끝나죠? 다시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놔야 다음 주 수업이 편해요. 아시겠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되면 전세권을 똑같이 이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을 양도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받은 자가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전받은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부상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숙제예요. 다 전세권 이전 등기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편하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자가 의무자. 이렇게 연결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 주에 수업 나갈 때 인감을 편하게 주워 먹어요. 인감은 맘만 미리 보여드릴게. 다음 인감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라고 배우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권자예요? 아니죠. 인감 안 냅니다. 저당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소유권자예요? 아니죠. 인감 안 냅니다. 소유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인감 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자를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지만 다음 주 수업이 편안하니까. 이것도 오늘 숙제예요. 네, 숙제 안 해올 걸 대비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보더라고요. 여기 참 중요한 파트 이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등기청구권과 신청권의 구별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청구권이란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오라고 들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도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이제는 매도인, 매수인보다는 권리자, 의무자를 많이 써요. 앞으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대금을 전부 다 지불하게 되면 대금을 지불한 다음에 권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한마디 외칩니다. 등기 좀 넘겨주시오 요청할 거예요. 등기를 가져오시오 요청하는 권리를 등기를 가져오시오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권리자가 의무자가 행사했죠? 여기 등기 청구권의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매매 대금을 다 준 상태에서 등기를 얘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더라요. 잔금 치른 날짜가 5월 20일이에요. 그럼 대금 딱 지불하고서 등기를 안 가져가 버티는 겁니다. 머리 좋아요, 나빠요? 좋죠? 며칠을 넘기려고? 6월 1일 넘기려 잔머리 굴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의무자 쪽에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 가져가시오 청구권을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또는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등기 청구권이에요. 둘 다 등기 청구권인데 권리자가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요청하는 걸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오른쪽 보니까 디귿번이 중요한 말인데 디귿번의 경우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찾으셨나요? 네. 이 청구권을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권리자 요청할 때는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하는 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 세 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네, 청구권 색깔인데 그럼 이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개인 간에 주고받은 권리니까 사적인 권리, 사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권이 되는 것이고 또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반드시 공동 신청할 때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공동 신청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고 단독 신청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요. 등기 청구가 들어갔더니만 상대방이 등기 넘겨주면 좋은데 등기 넘겨주지 않더라. 이때는 판결로 강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청구권의 구제 방법이 되어서 맨 밑에 박스 보니까 오른쪽 칸에 등기 청구권 보니까 사법상 인정하는 권리다. 사건이라는 말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신청할 때만 나와요? 단독도 나와요? 공동만 나와 있죠? 상대방이 등기 안 해주더라. 어떻게 하시래요? 소송, 판결로 강제하는 것이 청구권의 구제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왼쪽에 나와 있는 신청권 나와요. 신청권의 뜻은 이제 비교할 것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덕에서 물론 어떤 등기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요 등기 어디다 신청해요? 관할 등기소가 되겠네요.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청권은 누굴 상대했나요? 일반 사연들이 등기소 상대했죠? 이건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공적인 권리. 등기 신청은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공동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소유권 보조 등기는 단독도 가능하니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둘 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등기 신청을 했더니만은 접수를 안 받더라. 등기관 행위가 부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손 좀 봐줄까요? 네. 자, 그러면 안 되고 이때는 판결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통해 강제할 수가 있다 되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진 않고요.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등기청구권 언제 발생한대요? 공동 단독 공동일 때만 나오더라요. 언제만 청구권 나온다고요? 공동일 때만 나오더라. 그럼 단독 신청할 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어디가 써먹느냐? 이거를 잘 기억하고 가시면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가 한 방에 가르마가 빵 터져버려요. 뭐라고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를 한 방에 가르마 빵 타버린다고. 공동신청은 청구권이 있죠? 단독신청은 청구권이 없죠? 자, 가등기하는 목적은 앞서 배울 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다고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뭘 보존한다고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이 가등기하는 목적인데
청구권이 있으면 가등기할 수 있겠지만 청구권이 없으면 가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신청할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네. 그럼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 통해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다. 다 공동이니까.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단독이죠. 청구권 없으면 가등기할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속 등기 신청은 단독 공동? 단독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압류는 단독 공동? 촉탁 공동 아니잖아요. 그럼 압류 등기도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가등기할 수 있을까? 가등기도 촉탁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할 등기가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가서 요긴하게 써먹는 거예요. 친절하게 공동신청할 때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틀릴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가등기할 때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 재분할 때 그때 가름막 한 방에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아하 이건 가등기하는 거 못하는 거 구별되는 거지 그거를 나중에 와서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 잡았어요? 나중에 여기 또 왔다 가야 돼요. 왜? 날라갔거든 그때 가면. 이 중개사 공부의 나쁜 점이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배우면 늦자마자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러면서 공부가 될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밑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 말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이 등기 청구권은 두 개로 나눕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따져보는 것이 이게 구별실익인데 외울 건 아니에요. 등기를 청구하는 자에게, 등기를 가져와 요청하는 자에게 물권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을 등기하더라. 즉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 주인 바뀌죠. 그럼 등기 안 하면 주인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서 대금을 완납한 다음에 등기를 갖고 와 요청하는 매수인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매매계약은 등기해야 주인 바뀌죠. 그럼 잔금을 지불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를 가져와 요청하겠네? 그럼 등기 요청할 당시에 소유권이 있어야 없어야지? 없으니까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한 채권을 통해 등기 청구했으니까 법률행위가 채권 청구로 빠져가는 거예요. 왜? 아직 소유권 가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죠? 그럼 경매의 경우에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소유권 이미 가지고 있죠?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될 거예요. 그럼 등기할 당시에 소유권이 이미 있다 없다? 경락에는 있잖아요. 이게 물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할 당시에 소유권이 이미 있으면 물권적, 소유권이 없으면 채권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채권적 빠져 있고 법률 규정에 물권적 빠져 있는 기본 틀인데 하나 주의할 것이 이제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어디 속해 있느냐? 여기 속해 있어요. 소유의 의사로 평원권액에 20년간 점유한 자 점유로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하니까 등기를 가져와 요청할 당시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시효취득 법률 규정이지만 채권적이 빠져가 버리는 겁니다. 시험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배울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살다가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더라. 다른 말로 변경 등기한다거나 또는 경정 등기할 당시에 전세권 살고 있습니다. 1억 주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래요. 그럼 올려주기 전까지 내가 전세권 가지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 올려주잖아요. 금액 바꿀 당시 새로운 전세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 바뀌는 것뿐인 거지 새로 취득하는 건 아니니까 변경 경정도 물권적이 되다 보니까 실체와 등기가 다른 경우 불일치할 때도 물권적이 이 뜻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만. 시효취득은 어디에 속한다요? 법률 규정이지만 채권적입니다. 그럼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몇 년일까?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을 주죠.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단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치고 대금 지불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아마 민법공원 배울 테니까 그때 배우시면 아마 대화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게 되면 단독시청인데 단독시청 등기는 박스에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보자고 여기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시청할 등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민법 187조에서 상속도 단독이에요. 수용도 단독입니다. 판결 별표 넣으시는데 판결은 이행 판결 써 있죠. 판결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행 판결이 뭔지 형성 판결이 뭔지를 비교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판결 받다가는 답이 안 나와요. 자, 판결 볼게요. 판결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 놓으셔도 되고 옆에다가 써드리는 것만 사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판결을 단독 시청하는 등기인데 단독 시청할 경우에 판결에다가 조소까지 포함시켜 줍니다. 확인 요소 이건 일력자소라 할지라 단독 시청할 수는 있더라요. 그럼 판결하고 뭐까지 포함시켜 준대요? 조소까지 포함시켜 주겠지만 반대로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공증받은 것을 공정증서라고 부릅니다. 공정증서는 단독 시청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본집행이 아니라 가집행 선고받은 게 단독 시청 안 받아줍니다. 단독 시청할 수 있는 것은 확정 판결이다 보니까 판결하고 어디까지만 조소까지만 가능하되 다른 것들 단독이 안 받아줘요. 그럼 단독 시청할 때 원칙은 어떤 판결이냐고 원칙인데 원칙은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은 단독 시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형성 판결은 예외 규정이에요. 여러분 책본 형성 판결 써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와 있고 상속 재산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나와 있죠. 그 세 개가 형성 판결이에요. 원칙은 뭐가 원칙이래요? 이행이 원칙이 형성 판결의 예외 규정인데 여기서 세분할 것은 이행 판결 받은 자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의 경우도 승소한 자하고 패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예요. 이행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자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 등기 신청 못합니다.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가지고서 19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답인데 승소한 사람 등기 신청은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패소한 사람이 여긴 하고 여긴 못하죠? 항상 문제가 되고 답이 되는 부분은 틀린 거예요. 공부하다 차이 나는 걸 빨리 캐치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승소한 자만.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합니다. 이제 사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 사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행 판결의 경우는 사례가 이 집에 대해서 잘 들으실 거 또 계속 하게 되니까 아 저런 게 있구나 아시면 돼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을이 등기 권리자 입장이에요. 대금 완납이 된 경우 등기 신청은 둘이 가야 되죠. 공동 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문제는 대금 다 받은 매도인 즉 의무자가 등기를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더라. 돈 받고 안 넘겨주는 매도인 갑은 착한 니은 나쁜 니은? 나쁜 니은이죠. 놈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자야. 자, 나쁜 여자가 있는데 그럼 등기를 혼자 갈 수가 없겠네요. 등기를 가져와 그러고 안 넘겨주게 되면 권리자 스스로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대금 지불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등기 못 받은 게 인정될 경우는 이길까 질까? 이기겠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통해 등기 신청,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요. 이번 사례 뒤집어서 매매대금을 다 지불했지만 아까 머리 좋은 얘 입장에서 잔금 치른 날짜 5월 20일이니까 등기를 가져가지 않고 버티더라요. 이번에 등기를 누가 안 가져가요?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는 의무자 쪽에서 등기를 가져가라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가져가라 가져가라예요. 그럼 소송에서 이길까 질까? 이기겠죠? 가져가라 했는데 그럼 승소한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승소한 권리자라는 얘기는 가져와라 소송이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가져가라 소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 사례에서 등기하게 된 원인이 뭘까? 원인은 판결이 원인일까? 매매가 원인일까? 어휴 실력 좋으시네.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에요. 왜? 등기할 건 매매 계약을 통해 발생한 거지 판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니까. 그럼 판결을 왜 받았어요? 매매 계약은 둘이 가야 되는데 둘 중에 이행하지 않으니까 혼자 가려고 받은 판결 이 판결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이행 판결이에요. 오케이? 이행 판결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 그럼 원인이 매매일 경우 등기해야 주인 바뀔까? 등기 안 해도 주인 바뀔까? 등기해야 주인 바뀌니까 지난주에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배웁니다. 오늘 배웠거든요. 자,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니까 등기해야 주인받긴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 박스에서 이행 판결 써 있죠? 원인 뭐라고 써 있어요? 법률 행위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것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날짜는 언제가 될까? 매매 계획일자가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그럼 지금의 경우 칠판에서 승소한 권리자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승소한 의무자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 둘 다 가능한데 승소한 권리자에 받는 말은 패소한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를 안 해줘서 소송까지 왔는데 지니까 등기해주겠다?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요. 해줄 거면 진작 해주지. 왜 지니까 해줘? 그래서 넌 신식에 반했기 때문에 이행 판결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승소한 자만 하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사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 요거 기억지 마시고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갈 테니까 이행 판결은 요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 아, 나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등기 안 넘겨주더라. 그럼 내가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도 있고, 내가 안 가져가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가져가라고 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승소한 권리자 누구지? 이러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요 사례는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 살이 많이 붙어요. 점점. 기본 틀로 이해할 부분이고, 근데 형성 판결은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대요? 승소한 자, 패소한 둘 다 할 수 있다고 떠들었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5번 땅이 있는데 5번 땅에 소유자가 A, B 둘이서 공유입니다. 지분은 똑같은데 이제 공유로 있다가 B가 A에게 우리 공유물 그만 쪼갭시다라고 공유물 분할 청구가 들어가요. 분할 청구받은 A 입장에서 분할을 반드시 해줘야 될까? 분할을 거부할 수 있을까? 분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이미 틀렸으니까 크게 말씀하시라고. 거부할 수 있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 예? 반드시 해줘야 돼요. 형성권이에요. 거부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 형성권인데 얘가 거부를 해요 지금. 그럼 B의 입장은 분할을 하자. A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성립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공유물 분할할 때 원칙 협의 분할 원칙은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 분할을 해야 되니까 얘가 분할 청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가 될 것이고 상대방 A는 피고가 되겠죠. 원고의 주장은 분할을 하자. 피고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는데 판결에 나오기를 토지를 반을 쪼개서 5번과 5회로 나눈 다음에 5번은 A가 갖고 여기는 B가 가지고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분할 판결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이긴 거예요? A가 이겨. B가 이겼죠? 얘가 승소한 자고 얘가 패소했네요. 그럼 승소한 자 자기 땅 있나요? 5번 A 땅, B 땅이잖아. 그럼 등기 신청할 수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그럼 5번은 A 땅이죠? 남의 땅 얘가 등기해 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A는 졌지만 5번 땅 소유권은 A에게 인정되니까 얘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이건 패소한 자이건 둘 다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고 승소한 자만 가능하고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한 게 차이점이에요. 형성 판결은 분할된 것이 판결 받았나요 지금? 판결 받았으니까 거기 날짜 뭐라고 써 있어요? 판결 확정된. 날짜는 확정된 날짜가 나와 있죠? 거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형성 판결은 승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 가능해요?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써먹을 말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권리자란 말 나올 때 이거는 무슨 판결이더라? 이행 판결.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답이 떨어지지 이걸 모르시면 답이 안 나와요. 다음 주에 계속 판결해야 되는 게 배우면서 서류가 막 줄줄이 나오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합니다. 원인이 뭔가요? 그랬더니 승소한 등기 의무자 원인이 뭐예요? 그랬더니만은 판결 매매 그러니까 원인은 매매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까먹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물어봐서 판결인가요? 매매인가? 그러면은 이 중에 반은 뭐라는지 아세요?
판매 그래버려. 자, 원인은 뭐라고요? 매매지 판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행 판결이에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보시느냐, 원인이 안 나와 있으면 뭐로 적느냐, 날짜는 다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맛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 아까 몇 가지 있더라. 변경 등기는 오케이, 변경 등기 5개 있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참 짧아요, 그죠? 자, 참 짧은데 하나만 공동 신청하실 것 뭐만? 권리 변경 하나만 공동이더라. 나머지 변경은 뭔지 모르지만 전부 다 단독이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만 공동 신청? 권리 변경만 공동이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따로 외울 건 없고,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하는 경우 나오는데, 첫 번째 등기 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저당권 말소란 말이 나오는데, 자, 제가 여러 번 집 살다가 전세 살다가 이사 갑니다. 나이 40 먹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워, 이사 가는 게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 마누라가 얼른 이사 가지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하고 살다가 이사 가는데 이사 심사에서 떨어져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버리고 가니까 유실물 돼 버리죠. 맞죠?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이사 갈 거면 전세권 말소하고 가야지. 근데 등기소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버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그냥 홀라당 이사 가버렸어. 문제 생겼죠? 그럼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다른 전세권 또 등기할 수가 없으니 얘가 이때 그 자를 찾아야 돼요. 찾기 위해서 방법은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요청하면 3개월 이상 공시 최고가 들어가요. 일간신문에. 돌아올까요? 돌아오면 둘이 가면 좋으려면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기간 경고한 후에 판결을 또 받아야 돼요. 재권 판결을 받아야지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행방불명 자체만으로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공시 최고 거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단독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기까지 기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혼동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 단독입니다. 아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배웠었죠? 그 전세권 말소할 때 단독 신청하게 돼 있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면서 전세권자다 보니까 단독 신청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 말소의 경우는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에요. 여기 예외 규정인데, 가등기는 말소할 때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의인 즉 권리자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포기 개념으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유일하게 특이한 점이 가등기 권리자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다른 어떤 등기도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가등기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럼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바로 뭐다? 가등기입니다. 뭐 소유권이건 저당권이건 지상권이건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가등기 하나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다 보니까 24회 주문제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한 권리 어떤 자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멸실 등기도 단독이 되겠죠. 밑에 부분 멸실의 부분 안 보셔도 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문제 풀어요. 가등기는 뒤에 따로 배울 테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되고 거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은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은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로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대위 신청까지 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 대위 신청은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 나오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등기 신청을 대신해 주는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또 칠판 본 다음에 예? 하실 말씀 있어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안 써도 돼요. 뭐 써도 모르는 거 뭐 하려고 써. 나중에 3월달 또 보면 되죠. 네, 공부는 나중에 또 하니까. 3월달 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3월달 또 가니까. 5월달 되면 딱 보기적인 요약집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자꾸 듣고서 귀 들어본 풍어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죠? 들어오면은 나가니까 날라가지 쌓이질 않아요. 이 고속도로에 그냥 뽁 뚫려 있어요, 그냥.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눈이 하나만 있어도 보이긴 보이는데,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길 가다 보도블록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럼 잘 안 맞아요, 이게. 또 콧구멍에 두 개인 이유는 다 조물주 뜻이 있는 거예요. 콧구멍을 두 개 만들어진 이유는 동굴 속 박쥐 잡을 때 숨을 쉬어야지. 아, 이 대화가 안 되네, 또 이거. 박쥐가 어디 붙어 있어? 동굴 벽에 붙어 있잖아. 박쥐 제거할 때 콧구멍 막아버리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구멍이. 입이 하나인 이유는 밥 먹을 때 조용히 해라.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 뜻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게 돼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쓴다고 아느냐? 신나게 썼죠? 두 달을 책 딱 보게 되면은 내 것이 많은데 내가 쓴 기억이 없어 이거. 아직 그런 그 경험 안 느껴보셨어요? 느껴봤죠? 네, 그게 시기다 보니까 쓴다고 공부되는 건 아니고 강의 들으러 목적이 뭐예요?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 들어서 나중에 책을 볼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써서 가는 거는 공부가 안 돼요. 책에다 신나게 써서 내년에 강의하실 목적이 있으면 쓰시는데 잘 신나실 목적이 있으면 그냥 안 써 듣고만 가셔도 됩니다. 자, 채권이 대리란 말 나오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얘기는 여기는 그림부터 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답하고 보라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책 다시 줄쳐 드릴게요.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등기,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신청을 둘이 해서 어떤 등기할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는데 집을 산 을이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거 봤더니만은 을이 과거에 보증 한번 쓴 게 있다 보니까 병이라는 채권자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너 집만 사 봐라요. 네 집을 가압류하든 경매실행하든 회수할 목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요거를 등기 안 하고 되팔으려고 지금 대기 상태로 있는데 지금 집 사는 게 누구? 을이죠? 을이 할 등기 있죠. 어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가 안 하니까 채권자가 이 등기를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집은 누가 사고? 말로. 을이라고 하지 말고. 권리자가 사고. 오케이? 등기 누가 신청한대요? 채권자가 하는데 여기서 용어 정리입니다. 갑과 을을 따지니까 얘가 권리자고 의무자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따지니까 채권자니까 얘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럼 시험 지문상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채무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무자로 나온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갔나요? 그렇게 요 그림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등기 신청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해서 채무자가 했어요. 채권자니까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하셔라. 신청한다 채권자니까.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죠. 그럼 등기 실행은 당연히 채무자 명의로 실행이 돼야겠죠. 집 산 사람이 채무자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 실행은 채무자. 이 뜻이에요. 이걸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할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요건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일단 이 등기는 누구 할 등기예요? 채무자 할 등기죠?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할 것. 그래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두 번째 경우는 그럼 채권자 채무자를 대위 신청할 경우에 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지금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채무자 을에게 이익일까요? 불이익 될까요? 왜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공부하시면 제일 나쁜 점이 빚들이 많으신가 봐. 빚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 왜 채무자가 달라고 그래 전부? 여기를 배우시면 전부 채무자가 달라고 생각들 하고 계세요. 얘가 되지만 얘가 한번 내보시라고. 입장이 바뀔 테니까 지금. 돈 받을 게 있나요? 그럼 돈을 받을 때는 그 변제 장소, 갚는 장소는 채권자 주소지예요. 어디 가서 갚으실 것? 채권자 주소 찾아가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은행 대출 받은 경우에 돈 변제를 할 거 아니에요. 은행 직원이 받으러 와요. 여러분이 가서 갚아요. 그 가서 갚는다는 얘기는 채권자 찾아가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쓴 것도 고마우니까. 돈을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잖아 지금. 열받는 건 을이 아니라 병이잖아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얘가 지금 경매 실행했다고 나왔어요? 가압류했단 말 나왔어요?
아무런 말도 안 나왔잖아 지금 얘가 소유권 취득한 것만 등기해 주는 것 뿐이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당연히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럼 얘가 가압류 피해볼까요? 피해보는 거 없어요. 얘가 피해가 되는 거는 돈을 안 갚는다고 병이 을을 끌어다가 땅에 파묻는다거나 그것만 안 나오면 돼요. 가압류한다는 얘기는 누가 열받느냐? 병이 또 열받는 거예요. 받을 도 못 받고 시간 내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집 가압류 할 경우에는 절차가 쉬운 거 같죠? 남의 부동산 가압류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 떨어뜨려 주는데 정확한 채권의 증빙서가 있는 경우는 만약에 1,000만 원 가압류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 10%를 공탁 걸라고 그래요. 뭘 걸라고요? 공탁 걸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1,000만 원인데 통장에 돈 원 사실은 있어요. 근데 차용증도 없어. 근데 가압류로 왔죠? 이 금액이 진짜 빌려준 돈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50% 공탁 걸라고 그래요. 현금으로. 그럼 1,000만 원 가압류 하려고 얼마를 맡겨야 돼 법원에? 500만 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는 이거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압류를 공탁 걸게 한 이유가 있는데 가압류가 떨어지는 순간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돈을 잘 갚았으면 가압류가 들어올까요? 빌린 돈 안 갚으니 가압류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은행 이자가 올라가요. 대출 이자가. 그럼 나중에 가압류에서 이자까지 올라가고 신용까지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 채권 없어지게 돼버린다고 해서 신용이 회복이 안 돼요 이게. 그럼 가압류 피해본 채권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보상해 주려고 법원에서 공탁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 A 입장에 돈도 못 받고 등기를 가면서 가압류를 또 내 돈 맡겨야 될 거 아니야. 열받는 건 오히려 병이지 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싫으면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이익 된다 불이익 된다. 이익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불이익은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이익만 되는 건 대위 신청 가능하고요. 또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에게 세 번째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지 대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채권은 이순재 씨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순재 씨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가능합니다. 채권은. 불문해요. 아시겠죠? 어떤 채권이나 할지라도 대위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이순재 씨가 보험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나이 따지지도 않고 다 해준다 그러죠? 암보험. 참 도둑놈들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은 70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70 넘어가시면 암세포가 발달을 하네. 암이 나와도 그냥 거기 멈춰 있으니까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암이 있거나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다 들어준다 그래. 그건 다 거짓말이고. 진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암 걸리면 암세포가 막 커지니까 금방 죽는 나이 먹은 사람은 세포 분할이 안 되니까 암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70 먹어서 나 위암이래. 그거는 암 때문에 죽을 일 없으니까 막 편하게 다셔도 된다 그러더라고 누가. 제 친구가 제 가정의학과 주치의인데 얘기하더라고. 술 먹는데 70 먹고서 암 걸려서 오는 사람 뭐 거의 막 시름시름하다 온대요. 선생님 저 암인데요 막 그러고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어르신은 나이가 많이 돌아가시는 건 암 때문에 죽을 일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웃고 간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면 암세포가 자라질 않으니까 그냥 멈춰 있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암 걸렸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맞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 채권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건의 경우는 지금 을의 채권자가 병이 있죠. 병의 채권자 다 정의란 자가 있더라. 얘도 채권자입니다. 그럼 을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채권자의 또 채권자네요. 그럼 채권자의 다시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또 신청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도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채권자의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럴까? 한쪽 콧구멍을 넓혀요. 이렇게 넓힌 다음에 너만 채권자냐 그럼 할 말 없으니까 얘도 채권자다 보니까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다 이 뜻이고.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본 다음에 하나 더 번호 줄쳐드릴게요. 지금 채무자 갈등기 있죠. 어떤 등기 할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채무자 갈등기하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출판상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하려고 마음먹어. 예를 들어 가압류가 있더라. 그럼 이 가압류 채권자 갈등기 가압류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대법원 얘기입니다. 동시에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동시에 할 필요 없겠죠. 이전 등기가 끝나니까 돈 갚았대요. 그럼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별개 등기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든 동시에 하든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요건인데 마지막 하나 더 본 다음에 책 줄 쳐드릴게요. 자, 칠판에서 이제 집을 산 사람은 누구고? 채무자. 등기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집을 산 사람 권리자와 신청인 다른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네. 안 만들어요. 통상적으로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정 작성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은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집을 사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정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집을 사고 여러분이 등기 신청한 경우는 여러분이 필정을 받겠지만 집은 여러분이 샀지만 권리자지만 등기 신청 여러분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한 경우는 집을 산 사람이랑 권리자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일단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등기소에서 이걸 안 만드는 대신에 채권자 채무자에게 등기 끝났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각각 알려주는 거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써먹을 거예요. 정보라는 건 누가 신청할 때만 주느냐?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주게 돼 있고 권리자가 신청 안 한 경우는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본 다음에 책 들어가서 보자고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앞에 나온 말은 중요한 것이었고 오른쪽 보니까 등기 신청에서 기대고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누구 명의래요? 채무자 명의로 가되 신청은 누가 해라?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원은 증명서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 대위원은 증명하는 정보라는 것은 공정증서이든 사서증서이든 따지지 않겠다요. 왜 그럴까? 채권은 아까 이쪽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공정증서이건 개인과 사서증서를 할지라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뜻이고 세 번째 마찬가지네요.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의 등기 신청권을 갖지 않는 일반 금전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요. 그다음에 1번 생략하고 미음번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해라 각하해라. 아까 여기 동시에 신청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시에 안 해도 등기는 실행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읍번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 정보 누구 준다고 배웠어요?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하지 않는다.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대신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뭘 주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대신 나가는 거지 정보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5번이 채무자에게 칠판에서 이익되는 거 대위할 수 있대? 피해되는 거 대위한대요? 아니 칠판에서 이익되는 거 대위하는데 피해되는 거 대위한대요? 이익되는 것만. 그래서 밑에 15번이 채무자에게 손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요. 그럼 이익되는 거면 내가 가능한 피해되는 거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지금 써놓은 것이 이거예요. 이걸 쭉 떠들고 있는 게 그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 이해하시되 요거는 두 번 들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 글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답이 나와요. 아, 갑과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등기 안 나고 있더라. 등기 누가 신청하더라? 채권자가 한다. 그럼 요거가 말을 푸는 거예요. 아, 신청은 누구 이름? 채권자 이름. 집 산 사람은 채무자 명의. 이렇게 자꾸 나가면서 아, 요 뜻을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그냥 이 책을 봤다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달고 들어가시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분검을 표시해 등기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신 다음에 토지 수용도 안 보셔도 되고 거물멸실, 신탁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건 나중에 강론 가면 다 따로따로 배우니까 일부러 시간 아래에서 배울 필요는 없고 다음 주 수업 나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 이거 또 나오거든요. 정보 나올 때 정보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거 또 배워야 되니까 요거는 기억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까지 맞아본 다음에 마칠게요. 한 페이지만. 자, 등기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은 민법 공부할 때 어떤 능력이 있으면 대리가 될 수 있더라. 민법 111조 규정하기를 의사 능력자라 하면은 누구나 대리가 될 수가 있더라. 배웠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 대리인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방문 신청이 있었고 전자가 있었죠.
방문은 누구나 다 가능해요. 하지만 전자신청만큼만은 변호사하고 법무사 외에는 대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리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특례 규정이 80년 이전에는 법무사가 대리인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법무사가 직접 와야 됐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와야 됐는데 법을 개정시켜줬어요. 지금은 이제 전관예우로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관예우제도 있다 보니까 법원직이나 등기소에서 20년 근속하고 나온 사람들은 퇴직할 때 법무사 자격증을 인정해줬습니다. 오케이? 이게 전관예우예요. 이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은 법무사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법원직 공무원 들어가가지고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더라도 20년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채우고 나 법무사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법원이나 등기소 근속하다 나왔죠? 등기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암암리에 어이 모든 기관 등기 좀 해줘.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 좀 보낼게 좀 해줘. 그러면은 나중에 밥 사줄게. 그러면은 보내세요. 이게 암암리에 서행하는 그네들과 업무 처리했었어요. 이거를 양성화시켜준 거예요. 이제 법무사 안 와도 좋으니까 지방법원에 허가받은 사무원 한 명을 보내놔요. 두당 한 명씩 지방법원에 허가해주게 되면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이 밑에 나오는 것이 누가 나오느냐? 사무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무원은 이제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해 주는데 사무원은 두당 한 명씩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5명 합동사무실 운영하더라. 그럼 법무사 5명일 경우는 사무원도 5명이 되는 겁니다. 두당 한 명씩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여러분 저 등기 신청 대리가 될 수 있을까? 됩니다. 일반 등기는 다 가능해요. 일반은 누구나 다 가능한 반면에 업으로는 안 돼요. 뭐라고요? 업의 뜻이 뭔가요? 계속되고 반복되고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업은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갔어요? 한두 건 정도 해줘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고 밑에 2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나오는데 자 민법 124조 배웠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이 금지다 허용이다? 금지죠? 언제만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오케이 채무에 응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배웠을 겁니다.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앞에 거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에 이행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그럼 자기계약이 자기가 누굴까 그러면? 대리를 자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리.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왜 자기계약이 왜 금지시켰느냐? 자, 집을 팔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오케이? 그럼 대리가 집을 팔겠죠? 이 집을 얼마에 팔을까? 금액을 누가 결정할까? 본인이 결정할까? 대리가 결정할까? 금액 결정 대리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팔아라 그러면 사자밖에 안 돼요. 얼마에 팔을까? 의사 결정은 대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사겠대. 비싸게 싸게 사니까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본인의 피해가 가니까. 근데 본인이 인정해주겠대. 허락하겠대요. 그러면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또 물어봐야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의 입장이 대금받을 권리 있네요. 매도인은 대금 받는 것은 채권자 입장. 등기 넘길 의무가 있죠. 그럼 등기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 입장. 그럼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어디에 속할까?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제일 나쁜 대답은 채권자면서 채무자예요. 이거 제일 나쁜 대답이 하나만 대답하셔야 돼. 매도인은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하나, 둘, 셋. 물어보면 채자 그러던데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가운데 말이 중요해요. 채권자, 채무자. 하나, 둘, 셋. 가운데 말만 해. 가운데 말만. 채무자입니다. 매도인은 민법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채무자 입장이에요. 오케이? 대금 받는 건 채권이죠? 등기는 물권이니까 어떤 게 우선해요? 물권 우선이다 보니까 물권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래야지만 민법 공부할 때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원인 모를 이유로 집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해라?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목적물, 인도음을 면한다 이렇게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 채무자 입장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왜 채무자 됐다? 채무자 된 이유는 등기 넘길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를 넘기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120사 자기 계약 상방들의 원칙 금지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의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등기 신청행위는 채무의 이행이니까 가능하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대리권 흠결인데 아니 존속시기인데 그 등기 신청 대리는 언제까지 대리권이 있어야 하느냐? 시기는 등기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청 종료 시까지. 언제라고요? 신청 종료 시라는 얘기는 등기관이 접수를 받을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리권은 등기 신청 끝날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을 한 후에 또는 등기 신청하기 전에 이거부터 봐야죠. 제가 집을 산다면 여러분 등기들 대리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대리인이죠? 등기를 신청하기 바로 전에 전날 제가 사망을 했대요. 그럼 대리권 살아있어요? 소멸했어요? 대리권 살았어요? 죽었어요? 소멸이죠. 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니까. 그럼 여러분 대리권 소멸된 무권 대리네요.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등기를 각하해야 돼요. 근데 모르고 등기한 실행해버린 경우 그 등기 무효등기일까 유효등기일까? 왜 유효일까? 두 개가 아니니까. 아까 무효등기는 관할 위반이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가 무효다 보니까 대리권이 언제까지 있으면 된대요? 신청 종료 시까지 있으면 되는데 끝난 이후에 사망을 하건 또는 밑에 대리권 흠결이 있던 등기 못할 사유를 할지라도 실행이 된 경우에는 이 등기 무효등기다 유효등기다? 유효등기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대리권의 대리인 정론 기재사항은 다음 주에 배울 때는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 어렵죠? 네, 어려운데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만큼 저도 어려워요. 얼굴 보면은 아는 내용 나오면은 씩 웃는데 모르는 내용 나오면 눈이 막 퍼져 있어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그 시기 거쳐야 되니까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